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도덕적으로 바라볼 때 통일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통일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왜 통일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이산가족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는 국가 성장을 위해서, 세 번째로는 민족의 공동체를 위해서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비용이죠. 통일 비용. 통일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서도 설명할 텐데 통일을 할 때 필요할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 사회 불안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통일이 됐을 때 법, 경제, 사회 체제 등에 대해서 어떻게 형성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사회가 불안해질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대내적인 이유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경제 발전에 대해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 국토 면적과 그리고 인구가 증가되면서 내수 시장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과 우리나라가 합쳐지게 된다고 한다면 국토 면적이 상당히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도 약 8,500만 명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내수 시장, 즉 국가 안에서 시장이 형성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내수 시장이 형성되기 위한 인구의 조건이 약 1억 명 정도라고 합니다. 독일도 내수 시장이 약 8,500만 명으로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해요. 두 번째로는 한반도가 보유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우리나라에도 자원이 있지만 북한에는 숨겨진 자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원들을 캐내기 위해서는 한국의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과 합쳐져서 이 지하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지하 자원을 깊이 있는 곳에 있는 지하 자원을 캘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서 지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문화의 번영입니다. 한반도 전역에 자연 경관이라든지 역사 유적 탐방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을 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DMZ라든지 또는 북한의 특히 과거의 고구려 유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림픽 등 스포츠 경기에 출전을 해서 단일 팀으로 나가서 좋은 모습들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통일을 해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자료인데요. 통일 한국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GDP 즉 이 국가 총 생산에 있어서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 세계 8위 정도 규모의 성장을 그리고 GDP를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통일이 됐을 때. 그리고 통일 한국의 모습을 보면은 인구도 약 이거는 과거 자료인데요. 지금은 약 8,500만 명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도 많이 올라가겠고, 그리고 인구가 당연히 올라가니까 당연히 생산할 수 있는 인구 비중, 즉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 자료에도 보다시피 국력 지수도 과거에는 13위에서 15위였는데 세계 10위 또는 이제 8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자료는 북한의 지하 자원인데요. 여기 자료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지하 자원들이 내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북한의 자원을 비교를 했을 때 북한에는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숨겨져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북한의 자원들을 이제 채취를 하지 못하지만 러시아나 중국, 영국 같은 나라들은 이 북한의 자원들을 캐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통일이 늦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북한의 지하 자원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얻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해요. 자, 세 번째는 여기는 이제 DMZ 구간을 이렇게 자연 생태 관광이라고 하죠. 생태 관광. 생태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자연 경관을 관광지로서 만들어내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DMZ를 이 생태 관광의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밑에는 북한의 개마고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자연경관들도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옆에는 이제 역사 유적지입니다. 북한에 가면은 고구려 유적지가 있다고요. 이거는 북한에 있는 고구려 벽화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단군 왕금의 능이라고 해요. 이런 문화적인 요소들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대외적인 부분입니다. 대외적인 부분에서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해요. 국가 신용 등급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여기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 프린터에도 나오다시피 우리나라가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 기업의 주가가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말 그대로 코리아, 한국에 대해서 안 좋은 인상이에요. 그래서 전쟁이라든지 또는 분단이라고 하는 이러한 요소들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투자라고 하죠. 이런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꺼려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과거에 북한의 국지 도발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해가지고 외국의 투자자들이 또는 주식 같은 것들을 막 빼나갔다고 해요.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뭐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즉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의 투자가 늘어나는 또는 한국에 대해서 선호하는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한국에 선호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쟁이라든지 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식을 갖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계 문화 발전에 기여해서 창조적으로 계승한 통일한국의 문화를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통일을 해야 되는 도덕적인 측면이에요. 앞에서는 도덕적인 측면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보는 내용들은 통일을 해야 되는 이제 도덕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간다운 삶, 즉 인도주의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와 북한에는 이산가족이라든지 실향민, 고향을 잃은 사람들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인권, 즉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죠. 이 존엄성을 보상받지 못하고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기들 같은 경우는 뭐 영양실조라든지 또는 탈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생존의 위협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자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내용이 보편적 가치를 실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도 인간으로서는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이죠. 그래서 남북 주민 모두가 자기 의지대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자유, 복지, 가치 등에 대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사진에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이산가족 상봉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0년 동안 70년 동안 아빠 엄마 또는 가족들을 이렇게 떨어져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픔을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 해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의 어린이들 모습입니다. 이런 식량난으로 인해서 이렇게 허덕이고 병들어가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서 이러한 인도주의적 차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세 번째와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북한의 모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대해서 이렇게 절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 요 컷에 보시면 외국인들도 여행 왔을 때 이렇게 동상에 와서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하는, 즉 자유의 억압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민족의 공동체입니다. 민족 공동체 동질성, 우리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동질성이 반대되는 게 이질성이라고 하죠. 북한과 우리는 동질성, 즉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남북한의 서로 다른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우리랑 북한이랑 비슷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니까 뭐 언어를 쓰는 거라든지 또는 민족의 명절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또는 역사도 좀 비슷하죠. 예, 역사도 좀 비슷합니다. 뭐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겠지만 역사적인 측면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통 문화와 역사 계승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같은 언어라든지 풍습을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고 해요. 그래서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적인 자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헌법에 따라서 정치의 자유라든지 또는 경제 또는 사생활 등등에 대한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이러한 자유들이 없다라고 해요. 두 번째는 남북한 주민들의 자유가 늘어나고 생활 공간이 확장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유, 특히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북한 지역으로 여행을 가고 더 나아가서 육로를 통해서 기찻길을 통해서 유라시아 대륙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의 확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이라든지 또는 우리 한국에서만 일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통일이 되었을 때는 북한 지역에서도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일자리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의 확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꾀하는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넘어서 북한에서 필요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의료도 될 수 있겠고요. 또는 이제 지하 자원을 캘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요. 또는 유라시아 대륙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측면, 교통적인 측면까지도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남북한 주민의 행복한 삶과 보편적 가치를 통일이 이루면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바로 네 번째에 해당되겠죠. 자, 그러면 한국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평화의 정착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남북 간의 휴전 상태. 지금 우리나라는 약 60년, 70년 동안 휴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전쟁이 재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지 도발 또는 미사일 실험,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일은 평화를 정착시켜서 인간다운 삶을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은 동북아시아나 세계 평화의 이바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북한이 핵실험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러시아 등등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이런 핵 위협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공포를 떨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북한이 우리랑 이게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낳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더 나은 미래입니다. 현재 지출되고 있는 분담 비용과 통일 비용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담 비용에서 통일 비용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분담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프린터에도 나오다시피 분단으로 인한 비용이에요. 분단으로 인한 비용. 예를 들어서 국방비가 될 수 있겠죠. 나라를 지키는데 드는 비용 또는 경쟁, 외교 비용 또는 국군 포로 등등과 같은 분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분단이 된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나가는 비용들이에요. 두 번째 통일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통일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입니다. 통일을 위해서. 통일이 되었을 때 드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생활 수준이 같아지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에요. 이 비용은 어떻게 보면 통일이 되었을 때 한 번에 탁 써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세금으로서 통일 비용을 계속 통일세라고 하죠. 통일세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하나 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바로 통일 편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일 편익이라고 하는 거는 통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에요. 통일이 되었을 때 얻는 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 통일 편익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분담 비용이 통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겠지만 이 통일 편익을 생각한다면 통일을 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남북한의 자원과 기술을 합쳐서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즉, 이 자원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 통일 편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역사와 민족의 전통성을 되찾아서 문화예술을 더욱더 풍부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공동체의 실현입니다. 경제적인 발전 측면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요.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 국토 면적,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면적이 확장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효율적으로 높아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두 번째는 국방비를 지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군사적 대치 상황, 우리나라는 지금 군사적 대치 상황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과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벗어나 평화 및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고, 국방비를 또한 줄여서 다른 쪽으로 경제 성장을 위해서 많이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국방비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보다는 경제 성장 측면에서 많은 비용을 높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방 비용을 완전히 줄일 수는 없겠지만 이제 국방비를 조금 줄이면서 경제 성장할 수 있는 비용으로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측면이죠. 자, 그 다음에 공동체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동북아 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무역지의 요충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 위상을 확보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성장의 활로를 볼 수 있겠고요. 개인 입장에서는 직업 선택 및 취업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니까 바로 아시아 하이웨이예요. 아시아 하이웨이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에서 출발해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기업 입장에서는 유럽으로 육로를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겠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이 육로를 바탕으로 해서 취업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세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자, 여기 바로 그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본에서 해저 터널을 이용해서 아시안 해외,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경우라든지, 또는 두 번째로는 러시아를 통해서 나아가는 아시안 하이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고속도로가 지금 짓고 있는데 지금 작업은 중단됐어요. 왜냐하면 이 북한이 지금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약간 긍정적인 반응이지도 않고, 그리고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작업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 이 아시안 하이웨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육로로 여행을 갈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통일을 위해서 우리들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해요. 우리 1단에서 봤다시피 북한을 너무 좋게 봐서도 너무 나쁘게 봐서도 안 되고, 때로는 우리의 안보, 즉 이제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 대상인과 동시에 분단을 함께 나누고 있는 그러한 대상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동포로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통일에 대한 관심과 신념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요. 통일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통일 미래의 주역이기 때문에 지금 통일에 대해서 관심과 그리고 통일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아까 말했다시피 관심과 이루고자 하는 신념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통일이 단순히 국가가 합쳐지는 것보다는 그 안에 개체 인원들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과 통일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세 번째는 갈등을 해소하려는 열린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신을 해소하는 것과, 그리고 만약에 갈등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우리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 같은 걸 했잖아요. 그런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해결하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로 해서 평화협정을 맺으려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일의 모습이 뉴스로도 나왔었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통일을 더욱더 앞장서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일을 외치는 것보다는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한다면 통일에 더욱더
당겨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